이번에는 커피 바리스타 2급 예상문제 2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카푸치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17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의 산하의 카푸친 분파 소속 수도사였던 마르코 다비아노라는 분이 계신데요. 1683년도에 열정적인 설교와 연설로 기독교 연합군의 사기를 고무시켜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오스트리아 빈을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때 오스만 군대가 이슬람교를 믿었던 오스만 군대가 달아나면서 버리고 간 군수품 중에 커피 원두가 있었었는데요. 이 커피 원두를 끓여서 우유를 첨가해서 마시게 됐는데, 요거는 다비아노가 속한 카푸친 사제들이 살짝 연한 갈색 덧옷과 그 색이 비슷해서 빈 시민들이 다비아노를 기리는 의미에서 카푸치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적합한 커피에 관한 기원설로 맞는 것은 하고 말했는데요.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인 염소들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하여 날뛰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니 기분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전설이 나오는 시기가 7세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이 상쾌해진 느낌을 받아서 이슬람 승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 이슬람 승려는 연구를 계속해서 잠을 깨우는 그런 능력을 알아채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원으로 전파되어서 지금 기호품으로 완성된 형태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칼디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설은 칼디의 전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1878년 묘목이 들어오면서 동양으로 커피를 처음 들여왔다고 알려진 국가는 하고 하면은요, 일본입니다. 다음 중 커피의 3대 원종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하면, 먼저 3대 원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로부스타, 2번 아라비카, 3번 리베리카입니다. 그린베리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체리의 종류의 하나긴 하지만 커피의 원종에는 속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커피 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하고 있는데요. 열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크기를 높게 자라게 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커피나무는요, 핵과 외피는 두꺼운 펄프로 쌓여 있다 라가 맞습니다. 열매는 두 쪽으로 나누어진 씨가 있다. 이건 맞죠? 그런데 간혹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알밤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이름은 피베리라는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나무는요, 꼭두선이과의 상록수입니다. 이거는 외워놓는 게 좋겠죠. 생두 가공 방식 중에 습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습식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워낙에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을 그냥 관리가 잘 안 되겠어요. 안 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라비카 생산국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응법으로 건식법이나 반건식법이 있죠. 아라비카 품종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아라비카 품종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재배되고 주로 원두 커피용으로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병충해에는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아라비카 품종으로 맞는 것은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생두는 긴 편이고 녹병이 취약하다. 블루마운틴, 하와이 코나가 대표적인 품종이다. 이거는 티피카입니다. 아라비카가 기본적으로 병충해에는 약한 형체를 가지고 있고요. 요 티피카는 특히 생두가 긴 형태를 가지고 있고 녹병에 취약해서 푸른 곰팡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로스팅 8단계 분류법 중 가장 강한 로스팅 단계로 맞는 것은 이탈리안이라고 합니다. 로스팅 8단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걸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그냥 가장 강한 로스팅은 이탈리안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로스팅 기기의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피스톤식이라는 부분들은 추출할 때 사용하는 용어죠. 그 로스팅 기기에는 직화, 반열풍, 열풍식이 되겠습니다. 10번 커핑에 이용되는 감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시각, 후각, 미각은 맞죠. 근데 청각은 커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감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커피 전체 향기를 총칭하는 말로 맞는 것은 하면은요. 부케입니다. 부케. 요즘에 커피숍 이름도 부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각각의 원두가 지닌 특성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과정. 이거는요. 블렌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각각의 원두가 하나의 그 원두로만 사용되지 않고 특성을 맞춰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원두를 섞어서 실제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배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블렌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로스팅 단계에서 블렌딩을 미리 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과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따로 로스팅한 후에 추출하기 전에 배합하는 블렌딩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두커피 보관법으로 좋지 않은 것은? 원두커피를 보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냉동 보관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면 냉동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보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이라는 것은 밀폐될수록 좋겠고 요즘에는 아로마 기법이라고 해서 밖에서 외부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안에 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로마 필터가 있습니다. 기계학을 살펴보게 되면 1947년 스프링 레버에 피스톤을 연결해 압축식 커피 머신을 발명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바로 외워보면은 갓지아라는 사람입니다. 압축식 커피 머신 갓지아. 자, 다음 커피 머신 부품 중에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에 있는 명칭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포터필터의 하단부에 실제로 커피가 추출돼서 나오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스파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two-way spout, 한쪽으로만 나오는 경우는 one-way spout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커피 머신 보일러 안에서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히터입니다.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는 히터입니다. 물속의 미네랄 성분이 열에 의해 농축되어 보일러 표면에 붙는 것은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치아에도 스케일링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농축된 보일러 표면에 붙어 있는 딱딱한 형태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커피 머신 보일러 내부의 공기를 빼주는 부품으로 알맞은 것은 에어밸브가 되겠죠.
내부에 공기가 가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에어 밸브가 사용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바닥면에 구멍이 촘촘하고 분쇄 원두를 담는 아래 그림 같은 포터필터의 구성 부품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커피가 담아지는 부분이다 해서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필터 바스켓.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온수의 흐름을 통제하는 부품으로 만든 것은, 이거는 온수 전자밸브입니다. 이거는 전자밸브를 통해서 온수의 흐름을 통제하는 부품입니다. 다음 중 그라인더의 부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입자 조절 레버, 도저, 호퍼 이런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라인더의 호퍼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라인더 호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와 원두 투입 레버로 구성된다. 이건 호퍼의 그냥 부품이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구성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량은 2kg를 많이 쓴다. 원두에 오일 성분이 묻게 되므로 천결이 중요하다. 까지가 맞고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일이 그 호퍼의 그 부분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타월로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샤워 홀더를 통과한 물을 미세한 망을 통해 분사시켜주는 부품. 요거는 샤워 스크린입니다. 이거는 원두가 끼워지는 포터필터가 끼워지는 헤드 그룹 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부속품 중에 하나인데요. 샤워 홀더를 통과해서 물을 미세한 망을 통해서 분사시켜주는, 즉 실제로 압력을 기본적으로 구바의 압력을 통해서 갖고 들어오는 그 물을 샤워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줍니다. 그래서 포터필터 바스켓에 담겨져 있는, 이렇게 바스켓에 담겨져 있는 원두를 골고루 압력을 통해서 추출해내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도움을 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라인더 날의 종류로 묶인 것은 플랫버, 플래시버, 드릴버, 코니컬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플랫버와 코니컬버 두 가지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인더의 도저에 담긴 분쇄 원두가 아래로 떨어지도록 조정하는 부품으로 만든 것은 도저 레버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전자동 그라인더의 경우에는 도저 레버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원두가 아래로 떨어지도록 조정하는 부품은 도저 레버가 되겠습니다. 커피 추출 방법 중에 여가법에 해당하는 것은 핸드드립이죠. 핸드드립은 실제로 여과, 종이 필터를 통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형태입니다. 핸드드립이 되겠습니다. 포터필터에 담겨진 분쇄 커피를 일정한 힘으로 눌러 다져주는 동작으로 만든 것은 탬핑이 되겠죠. 예전에 포터필터 바스켓 안에 원두를 담고 그 위에 템퍼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탬핑을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정한 힘으로 눌러 평평하게 다져주는 동작, 탬핑이 되겠습니다. 핸드드립 기구 중에 여과지를 올려놓고 커피를 담는 것은 드리퍼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과지 종이 필터를 넣고 핸드드립 할 때 여과지를 올려놓는 그 담는 기구를 드리퍼라고 합니다. 휘핑기에 많이 사용되는 가스는? 하고 물으면 질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공기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질소만 따로 모아서 휘핑기에 사용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치커피라고 흔히 알려진 추출 방법으로 만든 것은, 요거는 워터 드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치커피는 물을 통해서 물을 천천히 흘러내려서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워터 드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메뉴, 이거는
아이리시 커피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메뉴는 아이리시 커피. 대략 용량이 75ml로 일반 컵의 반 정도이며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전용잔으로 알맞은 것은 데미타세입니다. 되게 깜찍하고 귀여운 형태의 컵을 가지고 있죠.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에스프레소를 담아서 마시는 전용잔은 데미타세. 우유에 수증기를 불어넣어 거품을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 것은 스티밍이라고 합니다. 스티밍, 우유에 수증기를 불어넣어서 거품을 만드는 과정을 스티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우유 스티밍 온도로 적절한 것은 65에서 70도가 되겠습니다. 이 온도는 매번 온도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컵에 대었을 때, 스티밍 컵에 대었을 때 뜨거워 할 정도로 손을 계속 대지 못할 정도의 온도면 대략 맞겠습니다. 생우유에 함유된 지방 알갱이를 부수는 조작을 지칭하는 것은 하고 하는데요. 우유의 균질화입니다. 이게 지방 알갱이를 부수는 조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형태를 우유의 균질화, 알갱이를 부순다, 균일하게 만든다, 균질화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 거품을 2에서 3스푼 올려서 만드는 메뉴는 이거는 사케라또라고 합니다. 원두 분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하고 있는데요. 커피와 물의 접촉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맞죠? 추출 직전에 분쇄하는 것이 좋다. 예, 맞습니다. 분쇄 시 미분 억제를 고려해야 한다. 맞는 거죠? 분쇄 시 추출 방법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추출 방법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두 분쇄 시에. 증기의 압력, 물의 삼투압 현상을 이용하여 진공식 유리기구로 추출하는 것은 했는데요. 사이폰입니다. 증기 압력, 물의 삼투압 현상을 이용하여 진공식 유리기구로 추출하는 것은 사이폰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중 식자재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식자재 관리 범위이기 때문에 구매와 검수, 저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서비스는 식자재 관리 범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식자재 구매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출하 시기, 적정 가격, 유통기구는 해당되겠지만 품목 배열에 대해서는 구매 기획 시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아로마 밸브라고 했는데요. 포장지에 부착하는 포장 기법은 했는데 이거는 밸브 포장 중에 하나죠. 밸브 중에 아로마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로마 밸브를 통해서 포장지에 부착해서 포장하는 것을 밸브 포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가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밖으로 나가게 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아로마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차있을 때 눌렀을 때 나오는 향으로 커피 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고객에게 무슨 아이템을 판매할 것인가 계획하는 단계, 과정이죠. 요거는 메뉴입니다. 무엇을 어떤 아이템을 판매할 것인가 계획하는 것은 메뉴를 선택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겠죠. 다음은 매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자격 있는 점검자의 점검을 받는다. 모든 사고를 기록화한다.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한다. 모두 맞습니다. 출입구와 복도는 되도록 어둡게 한다. 너무 밝게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둡게 일부를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출입구와 복도는 밝게 관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매장에서 적극적인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홍보비 절감, 판매 수익 증대, 고객이 재방문은 해당되겠죠. 저장 능력을 유도하는 부분들은 서비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저장된 순서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는 저장 관리 방법은 했는데 먼저 저장했잖아요. 그죠? 선입이죠. 먼저 저장된 순서에 따라서 재료를 순서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입, 선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창고 관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신용도. 창고 관리하고는 신용도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거래 관계라든지 관리 능력에 해당되겠습니다. 창고 관리에는 입고, 출고, 그 다음에 재고량이 창고 관리와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특정인과 경쟁 없이 체결하는 계약 방식, 이거는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자격을 갖춘 분과 어떤 경쟁 없이 바로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의 계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메뉴판 구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메뉴판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있다. 맞죠? 구성이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전문 용어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 이거는 맞지 않겠죠? 4번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을 시선이 집중된 곳에 배열한다. 이거는 합리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전문 용어랑 어려운 용어로 해서 고객을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매장에서 유니폼을 입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깨끗하고 정해진 것을 착용한다. 맞습니다. 명찰이 있다면 정해진 위치에 착용한다. 맞겠죠. 포켓에 불필요한 것들을 넣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와이셔츠 옷자락이 바지 밖으로 나오게 입는다. 이거는 보는 사람으로서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고객과 전화 응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화를 놓을 때는 고객이 끊기 전에 미리 끊는다. 이건 당황스럽겠죠? 2번 수화기를 들면 업장명, 이름을 말한다. 맞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분명하고 정중하게 한다. 맞습니다. 전화 받기 전 메모지, 볼펜 등을 항상 준비해 놓는다. 네, 이건 다 맞고요. 전화를 놓을 때는 고객이 끊기 전에 미리 끊는다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회차 마무리 끝내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